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오늘 금요일 장 어떻게 대응 잘 하시고 수익을 잘 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두루두루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이렇게 노하우도 좀 알려드리고 뭐 종목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종목을 먼저 보고 좀 우리 그 종목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그 공부가 되시는 부분 아니면 좀 종목적인 진단 요청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볼 때 참고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잠깐 그 마무리 때 알려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시멘트를 말씀드리고, 사실은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고려 시멘트, 산별 시멘트,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드렸죠. 얘기 드렸고, 시멘트 공급난, 그 다음에 건설업계 기대감, 이런 것들로 시멘트주의 매집 의견을 드렸고, 사실 장중에 이렇게 좀 슈팅이 아닌 슈팅이 나왔거든요. 슈팅 아닌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10몇 프로 이렇게 했다는 건, 사실은 저는 이제 스윙 투자에 그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섹터를 다루더라도 종목을 좀 나누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시멘트가 괜찮고 뭐 건설 업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해본 거고. 그런데 이제 시멘트주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슈팅이 났다. 근데 제가 얘기 드렸죠. 뭔가 슈팅이 났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져가는 것과 전량 매도가 나쁘지 않다. 나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려 시멘트는 전량 매도입니다. 전량 매도를 했어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그림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고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멘트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산표 시멘트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시장 업황이 그렇고 섹터가 좋기 때문에 홀딩하는 게 맞아요. 홀딩하고 추세를 보면서 쭉 그 상승분을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는 게 더 큰 수익이 나기도 해요. 큰 수익이 나요, 사실은. 하지만 또 이제 굳이 저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제가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이고, 이 종목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실 겁니다. 지수가 코스피 정고점, 코스닥 정고점에 가까워졌다는 부담감. 그래서 요런 데 뭔가 경계심이 들 때는 수익을 빨리빨리 챙기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들처럼 지수가 전 고점을 뚫어주고 안착하는 모습이 오히려 또 새로운 그 안전한 매수 타임이 되겠고, 사실은 지금 추세로 계속 이어진다면 전고점에 닿더라도 심하게 밀리고 다시 하방을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서서히 횡보하면서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장 흐름만 보면 외인의 수급도 그렇고, 연기금이 이제 그 국내 주식 투자 비용을 다시 3% 정도 올렸다고 하죠. 그래서 당장 그 매도 해야 되는 자동 매도에 나오는 물량도 적어질 것이고,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추세들을 보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어제 방송처럼 뭔가 강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항상 수익이 났을 때는 걷어들이면 훌륭한 거죠. 1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그 단기적으로 10%, 15%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는 저 같은 경우 스윙 투자이기 때문에 많이 걷어들이는데, 종목 섹터는 보유하시는 게 원래는 정석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이 맞아요. 홀딩 맞고, 산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다른 종목에 비해는 좀 못 간 편이죠. 충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요날이에요. 요날 이제 전환선 부근에서 끝은 아니고 이때 좀 이제 담아서 약수익 구간이긴 한데, 아직은 그 매매 동향도 지켜보고 섹터 자체가 살아있고 추세가 죽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홀딩이 맞아요, 시멘트. 그리고 이게 참 그래요. 모비스를 추천드리고, 충분히 추천드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제 현대차와 같이 본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솟았죠. 7%. 7%한 수익이 났는 장대가 솟아서, 사실은 이게 정석적으로 마찬가지로 홀딩인데, 사실 이렇게 또 오늘 굉장히 또 눌렸어요. 또 굉장히 많은 양이 눌렸거든요. 사실 되게 불쾌하죠. 상승 가나?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눌려버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영업 이익이 잘 나오고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떻게 보면 나왔는데, 다 잘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부족함,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과 악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제한이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지금은. 하지만 바닥권에서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홀딩하면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자, 이제 중간쯤에서 하나 넘어갈게. 자,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이제 차량용 그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또 역으로 수혜주예요. 수혜주.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을 조금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의 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 뭐 괜찮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것들도 좀 뭐 이제 예를 들어 1000만원 투자한다라면 뭐 300만원 정도는 바로 담아볼 수 있겠지만 좀 더 하방이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에 대한 그 정보는 조금 서치해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는 좀 재무제표나 이런 걸 직접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드린 것도 좋겠지만 주말 동안에 한 번쯤은 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내가 종목을 보고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 얘기만 드리고, 자, 이건 좀 숙제 개념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얘기 드릴 종목이, 자, 이제 그 어제 좀 기대를 했지만 안 좋게 또 다 반납을 했죠. 상승으로 다 반납했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 상단을 뚫어줘야 되는 거죠. 뚫어줘야 되는 건데, 박스권 상단에 닿자마자 그 기존에 있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 밑에서 신규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그냥 장대 음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 좋아서 막 그 굉장히 하방을 간다라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시장 자체가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료 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크래프톤 관련주거든요. 크래프톤 상장 관련주라서 이렇게 주가가 세게 갔던 건 맞는데 오늘 하루만 보면 굉장히 좀 불쾌했다. 불쾌했던 음봉이 나왔지만 평단가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이든 내 평단가가 이쁘게 잘 만들어진 것들은 괜찮은데, 내가 좀 고점에 그 평단가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든 다 개잡주가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체는 그 재료는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오늘 그 매도량은 좀 그 제대로 다 반납을 해줬고, 저 이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 평단가에 따라 대응은 달라지겠다요. 그래서 조금 낮은 평단가에서 추이를 지켜본다면 가능하겠지만 좀 이렇게 내 평단가 부근까지 와서 좀 불안하시다면 바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건 사실은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재료가 살아있어서 수익권이면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좀 밀린 게 많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체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3일 동안 양봉을 만들어 주다가 오늘은 바로 좀 밀렸어요. 사실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 분명히 매물대가 존재하고 한 번에 힘있게 뚫어주지 못했고, 장 자체가 이렇게 또 좋지는 않았어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좀 움직여줬지만, 코스닥은 바이오 종목 때문에 좀 수급이 쏠린 거고, 시장 자체가 되게 상승 가기에 제한되는 것처럼 그랬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음봉이 나왔지만 거기에 또 이제 그 수급을 보시면 쌍끌이 매수예요. 쌍끌이 매수. 그러니까 안 봐도 오늘은 개인이 팔고 기관 외인이 좀 그 담은 그림일 것 같아요.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그 종료할 땐 또 체크를 다시 해봐야 되니까, 종료할 때 또 바뀌기 때문에 장중 추정은 쌍끌이 매수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 그렇죠? 예. 개인 매도예요. 개인 매도인데 기관이 또 이렇게 그 매수해서 장 끝나면서 매도로 던졌네요. 매도로 던지고 주가는 하방을 그렸다. 하방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직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 이렇게 해서
물량을 보시면 물량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잖아요. 없죠. 물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 그 홀딩이에요, 홀딩.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정말 또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내 평단가입니다. 평단가. 내 평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홀딩이 가능하고 그 홀딩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때부터 추천을 드려서 이때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데, 요때 제가 추천드려서 이렇게 이때 이날 추천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내려오는 거에 대한 수익에 대한 반환이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 좀 그런 분들, 이때 사신 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드리면, 자 일단 매도를 하셨다면 상관이 없고, 좀 보고 싶으시면 이 전환선 부근에서 그 추이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104,000원이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장 종료 종가 기준입니다. 104,000원 정도 금액대가 중요하고, 거기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홀딩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일단 그렇게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휠라 홀딩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휠라 홀딩스는 좀 추천드리고 많이 좀 못 간 편입니다. 제가 이때였나요? 이때 언저리였나?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언저리 추천을 드렸는데 요때인 것 같네요. 요때 추천을 드렸는데 좀 크게 뭐 주가가 손상되고 그렇진 않을 건데 좀 많이 못 가고 좀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아직은 괜찮다는 이유가 차트 움직임도 그렇지만 저가는 바닥을 좀 올려주고 있죠. 올려주고 있고 좀 눌리고 바닥은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휠라홀딩스를 처음 소개시켜 드렸을 때 가장 먼저 봤던 게 수급이에요. 수급 특징주라고 얘기 드렸고, 수급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집이라면 매집이겠지만 이게 1개월 기준 보면 수급 자체 누적 수급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관 보시면 이때 가지고 있고, 이때부터 주가가 가진 못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장 며칠은 매도가 나온단 말이죠. 개인이 좀 매수를 하니까 매도가 나오고, 이렇게 매도 나서 그래 보이나, 요때 이렇게 보이시면 물량 엄청나게 사들였단 말이죠. 사들였는데 보험이나 투시는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도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가진 않았죠. 매집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때부터 기관들이 매집을 했던 구간대가 보시면 요때예요. 요때 구간대에서 쭉 매집을 했는데, 자 여기서 요걸 수익 보고 던진다 라고 보기에는 그 누적 물량이 남아 있어요.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기관 누적 순매수 보시면 물량이 남아 있거든요. 요때부터 산 물량, 그 다음에 요때 주가에 대해서 외인들의 매도에 빠졌지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물량이 남아있어요. 미세하게 남아. 그래서 이제 좀 재무제표, 실적 발표 기반으로 조금은 좀 좋은 흐름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구름대도 차트적 보조지표만 봐도 당장은 되게 좋아 보이진 않으나, 좋아 보이지 않고 좀 흐름이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기관 외인의 흔적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실적은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종목이 싫으시다고 하시면 큰 금액대 사실은 마이너스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구름대 얇아지는 걸 저는 한번 보고 싶거든요. 이때 추이를 한번.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신데 싫으시면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사실은 좀 요때 한 2, 3주 정도는 좀 지켜보면 방향이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휠라홀딩스는 좀 답답하고 재미없다. 일단 재미없죠. 재미없는 주식이 됐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말씀드릴게. 자,
현대오토에버에 관한 종목의 얘기인데, 현대오토에버를 종목 상담으로 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종목 상담. 그래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소량의 물량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일단 똑같은 얘기 한번 더 드리면, 그 내 평단가가 제일 중요해요. 내 평단가가 매력적인 금액대인가 아닌가 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수익권이라고 하는 거, 수익권인지 마이너스권인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계잡주냐 좋은 주냐가 되기 때문에 사실 평가는 그래요. 어떤 종목이든 평단가가 가장 중요하고, 근데 다행히 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그 동향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뭔가 나오네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일단 기관은 가지고 있는 누적 물량이 거의 없고 현대 오토 에버 그 외국인 그 매수를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이게 횡보하는 것 같지만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조금씩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 느낄 수 있는 경계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토 에버를 그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미 이 그 합병에 대한 3사 합병에 대한 주가는 녹아져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16만 1,500원의 주가를 만들었다라고 전 봤다고 그때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합병이 이번 달 뭐 10 며칠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합병돼서 결과가 나오면 주가가 또 강하게 밀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주가는 선반영이라고 하죠. 선반영. 그래서 사실 사병을 한다라는 이슈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하향 횡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지고 계신 분도 되게 좋지 않은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합병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다음 주에 갑자기 주가가 날아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관과 외인은 매집이 이미 들어가 있어야 돼요. 3, 4개월 전부터 매집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흔적을 보시면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외인은 미세하게 나가면 자꾸 던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주가의 방향은 장담할 수 없지만 저는 좀 하방으로 좀 보고 있어요. 하방으로. 그래서 좀 수익권이시면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하나 드리면 비슷한 얘기예요. 일부러 종목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 제가 예전에 많이 거래했던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종목이고, 이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위치가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종목이 일목균을 좀 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상장을 한지 이렇게 오래된 주식은 아닌데 상장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했어요. 엄청나게 급등을. 그런데 제가 그 오토에버를 보면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설명했던 영상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때 27,800원이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과열이고, 요때 보시면 과열이고, 요때부터 계속 그 이 물량을 외인이 던지고, 기관이 이때 주가가 올라가는 내내 던지죠. 여기서부터는 이미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없고, 이게 고점 꼭대기예요. 그리고 계속 던진다. 외인들도 가지고 있던 물량을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서 갖고 있지만 점점점 던지고, 지금은 잔여 물량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전혀 못 가고 있죠. 못 가고 있고, 이때 기관이 살짝 담아서 주가를 올렸다가 했다. 그럼 사실은 주포가 누군지 보면은 서울 바이오시스의 주포는 일단 기관이겠죠. 기관의 그 수급을 중요시 봐야 되는데 왜 이걸 갖고 왔느냐라고 얘기 드리면, 자, 이때 정말 바닥 아닌 바닥을 찍고, 이게 지금 위치예요. 지금 위치는 어떻게 보면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서울 바이오시스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어요. 상반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그 공시 뉴스가 났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뉴스를 보고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요. 뉴스를 보고 뭐 오토에버도 언제 합병한다더라, 뭐 어떤 게 언제 상장한다더라, 그런 걸 보고 접근하시고 대응하신단 말이죠. 근데 항상 그러면 늦는다는 건 아실 거예요. 뭐 이미 그런 것도 이미 다 있죠. 뉴스를 보고 대응하면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보시면
앞으로 바이오시스가 그 매출 잘 나왔다고 하는데 가나? 라고 보기에는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만 보면 되게 초라한데, 다행히 이렇게 좀 이렇게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려주고, 기관들도 이렇게 적게 된 매수 들어주고, 이게 영업이 잘 나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와 주니까 주가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어, 그런 거죠. 이게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이 주가, 이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코로나 수혜를 입었어요. 코로나 수혜. 뭐 공기 중에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그게 뭐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뭐 억제시켜 준다라는 그 기대감에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은 적정 매출과 재무제표를 오버해버리는 금액이 나온 거죠. 사실 27,800원이라는 자체가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종목의 재무제표상 이미 오버예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안 좋게 측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빠지고 빠지니까, 하방이니까 싸다가 아니라 지금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정 금액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3,900원이 이 서울 바이오시스의 그냥 평균적인 원래 금액이었다면, 이제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볼 때 이 종목의 차트적 움직임보다 기본적인 재무제표 보시고, 그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가가 못 갔는데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주가 자체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건 얼마든지 뺄 수 있는 핑계가 됩니다. 언론에서 좋다고 하고 뭐 섹터가 움직일 것도 얘기하지만, 또 주가를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수급도 중요하고 기관들 수급도 중요해요. 개인들의 그 매수만으로 주가를 오르고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핑계거리를 또 역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외국인이 어떤 핑계를 대고 얘를 누를까, 기관이 어떤 핑계를 댈까. 핑계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최근에 또 말씀드리면, 공부 차원이니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금융 관련주. 제가 바닥이라고 바닥 공략을 했다가 물렸었죠. 물렸었고, 오히려 이제 역으로 밑에서 또 받쳐서 넣으면서 수익으로 수익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요겁니다. 자, 저는 분명히 요때 국채금리에 대한 금리 상승에 대한 것,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라는 것, 그 다음에 주가가 바닥을 횡보하고 있다는 거에서 바닥 하단에서 공략한다고 처음 공략을 했고, 주가를 이렇게 뺍니다. 분명히 또 기사를 내요. 또 기관에서는 뭐 그 보험 업황의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러면서 주가를 누릅니다. 엄청나게 눌러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끌어올리죠.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죠. 이 기간 동안 하방을 주고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기 전에 악의적으로 끌어내리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아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자, 또 반대로 우리가 봤던 종목 레고캠 바이오라고 한번 보시죠. 레고캠 바이오 또 최근에 올라요. 분명히 우리가 제가 유일하게 추천드렸던 종목이 레고캠 바이오 중에, 그런데 바닥권 요때 다시 또 이날 얘기 또 드렸고 해서 했는데, 정말 이쁘게 급등을 해주고 우상향을 해주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음봉이 나면서 눌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제가 얘기 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도 끊임없이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요것은 매집이 확실합니다. 매집이 확실해요. 지금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주가를 다시 또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서부터 한번 꺾어서 눌러주고 털어주는 거죠. 이렇게 상승 가다가 계속 가니까 여기서 또 매수가 많이 붙으니까 다시 털어주는 거예요. 다시 올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빠지면 요때 산 사람들은 다 공포가 되니까 다 손절하고 나가요. 그 물량을 다시 뺏고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가에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또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장기적 관점을 보고 기술 이전 이렇게 재료 보고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으신데, 좀 스윙이나 단기를 보시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적게는 2개월, 3개월 이렇게 매집을 해요. 매집을 뭐 하루 이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누적 그 매수량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레오켄 바이오는 충분히 매집 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이 주가 동안 충분히 외국인이 주가를 매집하고 있고, 기관도 미세하게나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분명히 레오켄 바이오를 매집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이런 지표들. 그러니까 오토 에버 자체에 대해서는 매력적이진 않아요. 여기서 큰 비중을 말씀드린 소량이라고 하셨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큰 금액을 들어가는 것도 리스크가 크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재료인가 라는 것도 사실 물음표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서울 바이오시스 보면서 얘기 드렸던 게 다시 한번 봐서, 자 주가가 좀 이게 매수가 좀 보이고 이렇게 하다, 뭐 많이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해서 뭐 당장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똑같은 예를 보여드리면, 자 기업이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 중심에서 그 FNF 차트 보여드릴 건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FNF를 제가 언제였을까요? 요날입니다. 요날이에요. 요날 제가 단타를 들어갔어요. 단타를 들어가가지고 당일날 사가지고 당일날 팔았거든요. 근데 이날 이날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날 부근이에요. 이날 부근인데 그 장중에 그게 나와요.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요. 하지만 그 전에 주가에 크게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주가 자체가 고평가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렇게 세게 갔어요. 이렇게 세게 갔어요. 이렇게 세게.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보이시죠? 골프존. 골프존. 지금은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보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자 골프존 보시면 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죠. 정말 주가에서 반영되지 않고, 골프존이 어디죠? 골프존. 자 여기 있을 겁니다. 골프존. 자 골프존도 추천드리고, 요때부터 추천드렸어요. 요때 이제 너무 이제 차트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네요. 자 요때부터 추천드렸어요. 요때부터 맥점을 6만원까지 얘기 드렸었고, 6만 1천원 맥점 얘기 드렸고, 6만 3천원 맥점 드렸어요. 6만 3천원 얘기 드렸고, 이때부터 추천드렸어요. 이때부터 좀 빠질 때마다 모아가 보시자 얘기 드렸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사를 보실 때 참고하실 때도 뭔가 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아니면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라는 거, 그런 거를 뭔가 접해서 종목을 담으실 때 이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미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이미 반영이 된 것이고, 정말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고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정말 잠정 어닝이 나온 거예요. 어닝이나 잠정이 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급등을 한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는 건 주식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고, 반도체 공급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 종목이 갈 것 같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걸 내가 선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주식을 상승의 수익분을 거둬들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단기적 뉴스를 보시면서 주식을 거래하시는 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하방으로 가 있고 좀 미래적, 뭐 한 분기 두 분기 보는 스윙 투자, 중기 투자를 하실 때는 충분히 참고하시면서 미래를 좀 내다보시면 주식을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수익을 확실히 더 많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이 좀 두서가 안 맞는 것 같고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좀 이렇게나마 저렇게나마 좀 이렇게 긁어 모아서 좀 전해드리고자 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걸러서 들으시면서 참고하실 건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주말, 올해 이번 주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또 시간 되면 다른 그 뉴스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좀 오늘 좀
정신이 없긴 한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